이제 두 번째 세션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강연자로는 이기섭 디자이너님과 백희나 작가님께서 함께 꾸며주실 예정입니다. 함께 무대로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모실게요. 오늘 내용이요. 뭐 달샤베트, 어제 저녁, 삐약이 엄마 같이 작업을 하셔서 그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한 편의 이야기가 그림이 또 되는 과정도 함께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 이제 DDP 포럼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강연은 이제 제가 이제 백희나 작가님과 함께 진행했던 그림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진행 과정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 먼저 저부터 간략하게 제 인사 소개드리고 백희나 작가님 소개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고요. 그림책 이제 디자인 일은 백희나 작가님 책만 하게 됐어요. 운 좋게 그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주로 이제 책 관련된 일에서 저는 홍대 앞 땡스북스랑 건대 앞에 있는 이제 인덱스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제가 하는 일을 북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림책 작가 백희나라고 합니다. 구름빵이라는 책을 시작해서 뭐였죠? 달샤베트, 알사탕, 어제저녁 이런 책들 만들었고요. 오늘 제가 굉장히 크게 신세를 졌던 이기섭 작가님이 강연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영광스럽게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CJ 그림책 축제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죠? 10년 전에. 네. 10년. 그때 심사위원으로 저도 갔었고 백희나 작가님도 오셨다가 집에 갈 때 같은 동네다 보니 같이 가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독립출판을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책을 디자인하게 되면 좀 부탁을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흔쾌히, 백희나 작가님 책인데 제가 흔쾌히 해드리겠다고 했던 게 그때는 초면이었는데 왠지 모든 얘기를 쏟아 붓고 싶은 듯한 동네의 친한 주민. 그래서 제가 막 괜히 독립출판 할 거다, 1인 출판사 너무 하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밥 한 번만 책 한 권당 사주시면 디자인을 해주신다 했고, 사실 이기섭 작가님은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디자이너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께 저는 덕분에. 네, 그래도 진짜 딱 11년 전이에요. 네. 2009년. 네. 그때 이제 지금 이 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달샤베트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책하고 판형이 좀 다를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책은 백희나 작가님이 이 세 권을 끝으로 독립출판 너무 힘들다. 일단 독립출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되게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었던 시기라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코멘트를 줘도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제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어떤 강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래도 작업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은 없고 용기는 없지만 너무 작업은 하고 싶어서 이제 혼자 몰래 내 맘대로 만들고, 뭐 안 팔리면 그냥 평생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선물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신인 때부터, 지금은 환경이 어떻게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신인 작가는 어떤 용역받는 사람의 용역 계약서라고 써 있어요. 계약서에도 용역을 받는 정말 을 중에 최하을이었는데 병정쯤 될까요? 그랬는데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어때요 계속 물어보고, 그게 너무 몸에 배어서 뭔가 제가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역량을 펼치고 저만의 생각을 가진 작품을 만들 만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랑 같이 언젠간 일을 하겠지만 누군가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겠다. 혼자서 걸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인삼각게임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독립출판을 하기로 한 거죠. 지금의 백희나 작가님은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게 참 창작자로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여러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옛 추억이 즐거워지려면 그 시간들이 그래도 켜켜이
성실하게 작품 생활을 쭉 해오시고 그러면서 계속 독자들하고 소통을 늘리시고 사랑받는 이제 일들이 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판형도 커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졌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림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디자이너로서 어떤 자세로 임하냐면 저는 결국 디자이너가 작가의 창작물을 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관계를 설정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작가분은 사실 이 그림책이라는 형태에 익숙하지만 이 세부적인 구조에는 약하세요. 책은 표지라는 게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면지, 속표지, 그 다음 본문, 뒤에 판권 페이지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켓이라고 하죠. 싸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어떤 구조적인 특징, 마진의 넓이에 따른 시각 차이, 그리고 제본, 종이의 선택, 사실 이런 부분들은 디자이너가 작가랑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첫 페이지를 열면 이제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백희나 작가님께서 구름빵 이후에 두 번째 얘기로 달샤벳을 하셨을 때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게 먹는 거 전문으로 가시려고 하시나. 빵에 이어 이번엔 샤베트구나.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빵보다는 안 팔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샤베트라는 게 그러니까 반응이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얼려갖고 엄마가 만들으셨거든요, 샤베트를. 그래서 다 알 거다. 그래서 누구는 또 달 아이스크림을 하래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근데 달샤벳 구상은 어떤 데서 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름빵 이후에는 계속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방송국 EBS에서 이제 그림책 아이들하고 만드는 프로그램을 할 때 일주일에 2편씩 써야 했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주인공이었고 뭐 동네 통장 할머니가 나오는 거였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어떤 생활 동화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들을 동물로 바꾸니까 달하고 가장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게 늑대였고 달을 가장 많이 바라볼 것 같은 것도 늑대였고 그래서 늑대들이 사는 아파트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달 토끼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동물끼리 어떤 만남도 자연스럽다고 느꼈고 제가 되게 좋았던 부분은 사실은 먹고 먹히는 관계잖아요. 토끼랑 늑대는. 근데 토끼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자기 살 곳이 사라졌다고 도움을 청하러 내려오고 천진난만하게 그 할머니는 또 늑대 할머니는 또 그걸 다 또 해결을 해주잖아요. 저는 이런 관계도 굉장히 좋았어요. 보통 표지를 넘기면 이제 익숙한 구조는 면지가 나오죠. 그 면지에 이제 스토리에 대한 암시를 주거나 약간의 연상작용을 하는 무언가를 이제 하기도 하고 실제 그냥 면지만 넣기도 해요. 사실 면지라는 거는 책의 이 하드커버 구조를 유지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본문 용지랑 표지 용지가 다르기 때문에 면지가 그 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다른 용지를 쓰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비워두는 경우가 많은데 면지라는 게 기능적으로 그 표지와 안에 내지를 연결도 해주지만 내용적으로도 사실 독자가 표지를 보고 한숨 쉬고 그 다음 속표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어떤 연결 역할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하는 그림책 이야기 속에서의 역할도 그렇게 쉬어갈 수 있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표지에서 표지에서 이 이미지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속표지가 시작하는 게 영화로 치면은 앞에 조금 그렇죠.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타이틀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짜신 거죠. 그런 느낌이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서체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실 이 그림책이 어떤 서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특징 있는 폰트는 세월이 지나면 촌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명조체를 쓰는 게 가장 좋다는데 저도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만큼 그게 지금도 남아있고 저도 어떤 클래식한 명조체가 세월을 흐름을 타지 않는 좋긴 한데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폰트 이름은 개구장이라는 폰트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오히려 백희나 작가님의 이 작업 톤하고 느낌이 비슷해서 폰트 자체는 개성이 강하고 튀지만 그림하고 잘 어우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년 후 봐도 촌스러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신경 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잘 보시면 자간과 행간은 이제 디자이너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죠. 보통 작가들은 전문적으로 글자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 사이의 간격인 자간과 행을 나누는 행간에 대한 부분들에서 크게, 그리고 폰트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지,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여러 번을 뽑아봤죠. 이 얹어보고, 그래서 제일 적절한 사이즈를 했고, 조금 더 이 폰트 자체가 손글씨 느낌이고 글자 크기가 받침이 있는 글자는 좀 길고 없는 글자는 짧기 때문에 행간을 조금 더 일반적인 행간보다는 좀 더 벌렸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반장 할머니가 큰 고무대야를 들고 뛰쳐나가, 요 행을 라인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썼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전기 불에 관한 이야기고 다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빛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리고 큰 아파트 안에 모든 집들이 다 보여야 되고, 그래서 사진 촬영이 좀 어려웠어요. 제가 물론 다 테스트를 해보기는 했어도 제가 찍는 것보단 전문 사진가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고 느낀 게, 이제 이게 완전히 이체 인형인 경우에는 조명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조명에 따라서 얼굴 표정과 감정이 너무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 표정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뿐 아니라 이 전체 세트에 놓고 모든 걸 다 제가 해놔도 정말 사진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너무 그게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찍어야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들이 납작납작한 2D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테스트한 것과 똑같이 찍어주세요 해도 그 작가님이 다시 찍어주셨을 때 크게 얼굴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사진 작가분께서 찍어주셨는데 정말 잘 찍어주셨어요. 제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조명이라든가 이런 빛의 효과 같은 거를 신경 써서 잘 찍어주셔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금 봐도 감탄할 정도 정말 잘 찍어주셨고, 그런 것들이 어렵죠. 뭐 그 아파트 세트가 굉장히 사람 키만하게 큰데 그거를 싣고 또 장마철이고 막 이랬는데 이제 스튜디오로 옮기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너무 재밌게 작업했어요. 이거는. 그림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미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블리드라고 하죠. 이렇게 종이 밖으로 그림을 꽉 차워서 보여지는 것과 이렇게 여백이 테두리, 하얀 테두리가 있는 블리드랑 넌 블리드라고 이제 저희 이제 뭐 그냥 영어 명칭을 쓰지만, 요게 스토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화면을 크게 보여주는 거랑 이렇게 프레임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런 넌 블리드랑 블리드는 어떤 때 보통 화면 구성할 때 설정을 하세요? 그런 연출의 제약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모든 제약 속에서 그 독자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이 달샤 배틀을 만들면서는 저는 철저하게 백희나 작가님의 의도를 그래도 내 경험을 살려서 구현을 해드리자. 자간, 행간, 그리고 마진의 이런 폭들, 그리고 재본 방법에 따른 재본에 따라서 사실은 접지가 쫙 안 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화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그림을 그냥 패치면에 똑같이 놓으면 안 되고요. 접지 부분을 2개 겹치도록 화면을 나눠서 조금씩 빼놔야 돼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정을 시켜주는 것들도 사실 이제 디자이너의 몫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이제 판권을 상의하는데, 잘 한번 판권을 그동안 이제 대부분 판권을 눈여겨는 안 보시지만 저를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제가 디자이너라고 안 돼 있고 책요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이것도 백희나 작가님의 깜짝 선물이자 저한테 영광인데요. 아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전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너무 정말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마법을 부려주신 분이거든요. 이기섭 작가님을 만나서 디자인을 해주셨고 재본손이, 인쇄손이 이런 것들을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기섭 작가님이 진짜 없었으면 가능하지 못할 일을, 그래서 도대체 디자이너라고만 쓰기엔 너무 약한 거예요. 이기섭 작가님이
해주셨던 일들이 디자인도 해주셨지만 그 외에 정말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가능하게 정말 마법을 부려준 것 같은 은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마법을 부려준 요정, 그 신데렐라 데모 요정처럼 요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책 요정이라고 써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뜻밖의 너무 좋아해 주셔서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백혜나 사장님과 누군가 또 일하실 기회가 되면 요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디자인을 고민했을 때는 이제 백혜나 작가님 직접 써주신 이 책의 요 느낌 저 지금 봐도 이 스토리에 잘 맞는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는 약간은 디자이너가 작가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디자이너 색깔도 좀 더 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픽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은 다른 느낌의 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스토리와 작가의 매력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얘기했던 아까 99에서 90%의 작가의 역량과 책이라는 걸로 완성되는 거기에 더하는 1% 내지 맥시멈 10%의 영역이 합쳐져서 조금은 결이 다른 다양성들이 생겨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디자이너의 역할은 그런 데에서 좀 더 작가가 미처 모르는 부분에서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는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기존에 나오는 책들하고 조금 다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엔 독립출판이니까 가능하겠지라고 했지만 그렇죠. 늘 디자이너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예산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을 놓친 부분들이고 그래서 요 한번 쭈르륵 보여드릴게요. 어떤 부분들을 좀 다르게 했냐면 저는 다이샤베트라는 이 백희나 작가님 작품에서 노랑과 파랑을 연상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컬러감으로 대비로 보여주어도 다이샤베트의 이미지를 전달하겠다. 그래서 바로 파랑색을 한번 좀 보여주고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되면 또 아까랑은 다른 맛이 있죠. 페이지에 넘기는 부분들이. 그리고 폰트도 명조로 한 안도 있었고 고딕으로 한 안도 있었고 요거는 아리따라는 서체예요. 아모레퍼시픽에서 개발해서 저작권 무료로 누구나 쓸 수 있게 풀어놓은 서체인데 약간의 미감이 정갈하면서도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분위기를 이제 하나에 풀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달라지면 여백폭도 조금씩은 달라요. 인상은 확실히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가 그림책으로 탄생하면서 어떤 디자인적인 고려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미감의 아주 약한 부분, 아까 했던 1%의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에 오늘은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조금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아니 다이샤벳의 반응이 그렇게 바로 안 나왔으면 이 책도 이렇게 빠르게는 못 나왔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바로 이제 새 책을 준비하셨다고 하고 이걸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녁은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이 책 판매도 그렇게 높지는 않죠. 네, 높지 않아요. 저는 좀 더 마니아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백희나 작가님이 벌써 자신감을 회복하셨나? 아니 저는 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자만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가 아니라 자기 만족 추구.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책을 제가 보고 싶은 책을 만드는 편이고 그래야 제가 만들면서 굉장히 재미있어서 신나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제가 작업할 때 느꼈던 즐거움이 고스란히 독자들한테 전달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은 책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작가의 스펙트럼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는 그죠? 구름빵, 다이샤벳 이후에 어제 저녁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다이샤벳 할 때 이제 먹는 걸로만 계속 하시려나 했던 우려를 정말 다른 축으로 쫙 나가신 분 같아요. 이 책은 이렇게 병풍 접지라고 해요. 일반적인 접지를 쓰지도 않았고 사실 이런 게 보관도 불편하지만 제작비도 많이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탁 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깜짝 놀랐었고 요 어제 저녁에 대한 이제 디자인적인 얘기 조금 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제목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명주체에 대한 갈증이 꽤 컸다라는 걸
클래식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형들이 나오는 이런 약간 빈티지스러운 옛날 인형 가구들, 소품들이랑 이런 인형들이 나오는, 그리고 이야기 형식도 그렇고 굉장히 클래식한 이야기 때문에 명조체가 잘 맞다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그냥 요거 작업하시면서 백희나 작가님 참 신나셨고 재밌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을 작업하면서는 심플했어요. 구조가 상단에 쭉 가고 있어요. 같은 톤으로. 왜냐면 이 이야기가 스토리 구조가 이렇게 막 기승전결이 그런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디자인도 훨씬 수월하게 끝났고 구조가 좀 그랬고요. 요 뒤에 보면 이렇게 등장인물과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각 주민들이 등장인물에서 유쾌한 아파트 주민들이 나오는데 시크릿 페이지가 있는 시크릿 거죠. 페이지가 보는 걸로 했는데 이 제본이 너무 단단해서요. 진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페이지가 없는 줄 알고 못 보신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한 어느 날 보다가 우연히 그죠. 처음엔 몰랐는데 예. 그다음에 봤더니, 그리고 사실 제가 디자인하면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을 신경을 많이 쓴 데가 이런 이제 등장인물 페이지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어제 저녁이 좀 더 이제 앞으로 어차피 작가님, 백희나 작가님 계속 활동하실 거니까 어제 저녁 2가 좀 나오거나. 그럼요.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주인공인 책이 나와야죠. 예,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이 인형으로 좀 나오면 네.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어서 이 어제 저녁을 조금 더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등장인물 소개랑 판권 페이지인데 방금 그 시크릿 페이지가 이섭 작가님이 크리스마스 책이니까 크리스마스 색깔로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좋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삐약이 엄마 책, 이 면지에서는 처음에 이 삐약이 엄마와 이제 백희나 작가님 직접 쓰신 글자세요. 캘리그라피죠. 이걸로 간결하게. 그 등장인물은 이제 주인공은 둘이죠. 삐약이랑 삐약이 엄마인데 표지에서 삐약이를 보여주지 않죠. 삐약이 엄마만 나와요. 하지만 옆에 이제 노란색이 노란색에서 어떤 삐약이는 이제 병아리에 노랑을 암시했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파일 보니까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세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백희나 작가님 책을 조금 더 스페셜 에디션을 정말 비용보다는 더 작업에 어울리는 적합한 종이, 꼭 비싼 종이가 아니라 그 스토리에 어울리는 종이, 그 스토리에 어울리는 제본,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책까지 이제 앞으로는 우리 그림책 문화의 저변과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저 환갑 때 정말 저는 그런 대표작이 아직 미래에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대표작이 나오면 그거 갖고 한번 스페셜 에디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모아놓을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10년 전 작업을 꺼내서 이제 같이 살펴봤어요.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작업이고요. 사실 백희나 작가님께도 요 독립출판 시기의 3권의 또 어떤 브릿지, 요즘 그 이후 활동을 하는 어떤 브릿지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독자님 이제 여러 분들 만나서 이제 지난 얘기들을 털어놓으면서 같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한 힘, 그리고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어려움, 하지만 어떻게든 좀 더 극복을 해야 되는 그 방법들을 찾아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느꼈고요. 이번 DDP 포럼을 계기로 정말 저도 다시 백희라님과 다시 작업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저 강연을 한다 그러면 사실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제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책을 냈을 때 오롯이 책과 독자의 관계지 거기에 작가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의미라던가 이 작업의 의미 이런 거를 저는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섭 작가님하고 실제 책을 만드는 그런 작업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독자분들께서 책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쉽게 되고 작업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